월요일 밤에 심장을 뛰게 했던 JTBC 최강 야구의 거대한 신화, 그 빛나는 트로피 뒤편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신뢰 파괴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출자였던 장시원 PD가 JTBC를 향해 2년간 누적된 약 35억 원에 달하는 부가 수익 은닉 의혹을 폭로하며 던진 진실의 공은 이제 한국 방송계 전체를 향한 불공정 게임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제작사의 땀과 열정이 어떻게 대형 방송사의 내부 금고 속에 갇힐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 착취의 민낯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최강야구라는 100억 원 이상의 브랜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신뢰의 붕괴라는 암초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유감을 넘어 창작자와 자본의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그 최종 심판은 이제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본 사태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인기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 가치가 제작사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 PD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약 35억 원의 누락 수익금 규모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의도적 은폐 영역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금액은 직관 이벤트 티켓 매출, 온라인 VOD 다시 보기 수익,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 그리고 공식 굿즈 판매 등 시청자들의 열성적인 참여에서 발생한 순수한 프로그램의 브랜드 로열티 결정체입니다. 이 막대한 비방송 수익의 흐름에 대해 제작사 측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통보나 정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장 PD의 주장은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뿌리부터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성공 지표는 시청률을 넘어 이부가 가치 창출 능력에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단순한 TV 콘텐츠가 아닌 수많은 팬덤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현장 이벤트 플랫폼으로 기능했습니다. 회당 평균 5,000명 이상을 동원한 잠실 직관 이벤트를 통해 JTBC는 회당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막대한 현금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이 모든 수익이 JTBC의 이름으로 독점적으로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직관 이벤트의 경우 제작진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촬영을 강행하고 현장 인력 및 장비 관리에 막대한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함께 이룬 성공의 이익 분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스태프 A씨의 증언은 초기에는 공동 정산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성공 이후 방송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제작진이 밤샘 촬영과 현장 관리를 통해 이뤄낸 물리적 성공이 정작 그들의 재정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적 불투명성이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입니다. 장 PD가 강조했듯 이는 땀과 노력을 숫자로만 계산한 냉정한 태도이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35억 원 누락 사태를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의 수익 파이에서 핵심 부위를 도려낸 구조적 횡령이라고 평가하며 그 파급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가 수익을 별도 관리하며 제작사에 단 한 번도 통보받은 적 없다는 상황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사전 기획된 이익 독점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파트너를 배제한 일방적 수익 독점은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건강한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장시원 PD의 폭로 중 가장 노골적인 불공정 구조는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방식에 대한 공격입니다. JTBC는 하나의 경기를 두 개의 회차로 나누어 방송하면서 광고 수익은 2번 확보했지만 제작사에게 지급된 제작비는 단 한 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착취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방송사의 고전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JTBC가 하나의 스포츠 콘텐츠를 2개의 에피소드로 분할 편성하는 회차 쪼개기는 단순한 방송 시간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광고 인벤토리의 100% 증대를 의미합니다. 최강야구가 가진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바탕으로 JTBC는 2개의 회차에 대해 각각 간접 광고, 중간 광고, 프로그램 전후 상업 광고를 별도로 판매하여 폭발적인 광고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에게는 여전히 경기 1회분이라는 명목하에 단일 제작비만을 지급하는 구조를 고수했습니다. 이 구조의 비윤리성은 제작진의 노동 가치 절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경기를 두 회차로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 편집을 넘어 서사 강화, 하이라이트 재구성, 추가 자막 및 CG 작업 등 2배에 달하는 후반 작업 공수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JTBC는 이 추가적인 제작사의 노동과 창의적 노력을 무임승차의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제작사의 노동력과 창작물에 대한 가치 절하이자 방송사의 이중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제작진의 추가 작업량과 기간 연장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무시된 채 콘텐츠를 단순한 광고 수입의 용기로만 취급한 냉소적인 자본 논리가 낳은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추가 촬영이나 날씨 변동 등으로 발생한 추가 제작 비용 약 8억 4천만 원 전액을 제작사가 자체 자금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실은 대형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대해 가지는 갑의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리스크 전가 사례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변수에 대한 비용을 협력사가 아닌 외주 제작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계약상 약자인 중소 제작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비윤리적 행태입니다. 기사에서 장 PD가 그 돈은 우리 팀의 땀과 시간으로 채워진 빚이었다고 표현했듯이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품질 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는 8.4억 원이라는 금액은 중소 제작사의 연간 운영비와 맞먹을 수 있는 치명적인 규모입니다. 성공적인 협업의 파트너십이 아닌 일방적인 용역 계약이었음을 방증합니다. JTBC는 사전 합의된 예산 외의 비용을 단 한 번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로 외주 제작사를 이용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주 제작사가 계약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 시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거나 분쟁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JTBC가 조직적으로 악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해석의 문제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상생의 윤리를 저버린 배신 행위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장 PD가 공개한 결정적인 증거? JTBC 내부 회의록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오해나 행정착오의 범주에서 의도적 기만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해당 문건에 명시된 다음 부가 수익 정산 보류, 내부 결정에 따라 향후 검토 예정이라는 문과 제작사와 협의 시 불필요한 논란 유발 가능, 외부 공유 금지라는 메모는 방송사가 수익 은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이 회의록은 2023년 7월이라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한 회계의 유보를 넘어 장기간에 걸친 은폐 작전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합니다. JTBC가 사용한 보류라는 단어는 법률적, 회계적 관점에서 매우 위선적인 코드명으로 해석됩니다. 보류는 회사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지급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는 몰랐다, 계약 해석 차이라는 JTBC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내부 회의록이 존재하는 한 JTBC는 부가 수익 정산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작사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끌어 분쟁 자체를 무마하려 한 금융 압박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총 30억 원에 달하는 시즌3 수익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기록된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JTBC가 단순한 제작 관리가 아닌 수익 흐름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부 공유 금지 지침입니다. 이는 JTBC가 해당 정산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파트너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신뢰의 파트너가 아닌 이익의 독점자로서 행동했음을 폭로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파트너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은 계약 위반을 넘어 배임 행위에 준하는 윤리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은 JTBC 내부에서 이미 제작사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적대적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CM을 정산하면 선례가 남는다는 내부 논리는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최강야구 단일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방송계 전체로 확장시키는 핵심 진술입니다. 이 발언은 JTBC를 비롯한 대형 방송사들이 그동안 수많은 외주 제작사들의 부가 수익에 대해 미제급 관행을 유지해왔으며 최강야구의 정산을 시작할 경우 이전에 보류되었던 수많은 프로그램의 제작사들이 일제히 정산을 요구할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관행을 공고히 하려는 방송계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대변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 내부 결정은 곧 수백 개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잠재적 채무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에 JTBC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은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무본부 결제 내역 엑셀 파일에서 확인된 덴버류 처리 기록은 단순한 회의록 수준을 넘어 실제 회계 장부에서도 수익 누락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협찬사 YSP 스포츠 2억 원, 굿즈 판매 1억 2천만 원, VOD 판매 사업 8천만 원 등 세부적인 수익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덴버류 처리라는 조직적 명령이 실행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은폐 결정이 회계 실무로 하달되어 집행된 조직 차원의 이중 은폐 구조를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JTBC가 제작사와의 관계를 투명한 파트너십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방송 산업 전반의 외주 제작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일부 행사 비용 처리 과정에서 JTBC가 제작사 시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했으면서도 실제 수익금은 JTBC 본사 계좌로 입금된 정황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세금 계산서 상위 임용의 계좌 불일치는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닌 세금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심각한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작사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만들고 실제 금전은 방송사가 수취했다는 것은 명의 도용을 통한 회계 편법 의혹을 낳습니다. 이는 제작사에게는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방송사는 그림자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극도로 불투명하고 위험한 구조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방송제작인협회가 이 사건을 외주 제작사 권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의 성명서는 이 사태가 최강야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외주 제작 생태계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우리의 시청료가 어디로 간 거냐? 는 질문으로 집약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B2B 분쟁을 넘어 시청자를 기만한 공용적 신뢰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가 내놓은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며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진실 규명보다 책임 회피와 내부 단속을 우선시하는 냉담한 태도로 비판받으며 여론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덤의 결속력과 상품성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독보적인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JTBC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 손실이 아닌 브랜드 신뢰의 영구적 훼손입니다. 시청자들은 장 PD 없는 최강야구는 더 이상 최강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특정 연출자의 리더십과 진정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연출자의 창의성과 헌신에 빚진 것임을 대중이 인정한 것입니다. JTBC가 새 제작팀을 꾸려 시즌4를 강행하더라도 대중은 이미 진실을 숨긴 방송사라는 낙인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순한 콘텐츠의 수용자를 넘어 제작 과정의 투명성과 윤리까지 심판하는 강력한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등 K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은 창작자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방송계가 외주 제작 시스템을 수직적 착취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장 PD의 싸움은 개인의 보상을 넘어 전체 산업에 공정한 룰을 세우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며 그 결과는 100억 원 브랜드의 존폐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미 문서 속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대한 책임과 투명한 사과뿐입니다. JTBC의 침묵과 보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신뢰의 파열음은 한국 미디어 역사에 깊은 흉터를 남길 것입니다.